사찰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이렇듯 가파른 비탈길에 세워진 사찰이라면 태생적으로 대중적 포교와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구멍 송송 뚫린 석굴로 유명한 골굴사의 기원은 멀리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굴사 창건 당시의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 들었습니다. 1500년 전에 인도에서 광유라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 바위 전산에다가 맨 위에 마의 열애불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12개의 굴을 파가지고 굴 앞에 목조 전시를 지어서 전형적인 그 석굴 사원 가람을 이루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목재를 주요 자재로 한 일반 사찰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법당 안은 자연의 돌로 이루어진 석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골굴사를 한국의 돈황석굴이라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찰 꼭대기로 다시 향해 봅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관장하거든. 그 아미타불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극락문이라는 거다.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까 말까 극락문답게 입구가 참 좁습니다. 극락문을 나섰는데도 천길낭떠러지가 이어지는 걸 보니 무언가 극적인 마주침이 남았나 보다 싶을 때 벼락처럼 다가온 마의 열애불, 중생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물 제581호, 잔잔한 미소를 띠인 채 마의 열애불이 바라보고 계신 곳은 저 산 너머 간포 앞바다 문무대왕릉입니다. 골골사는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선무도 사찰로 널리 알려져 이를 배우고자 외국인들이 찾는 절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동물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는 선무도 체조는 언제 보아도 흥미진진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웅보라 그래서 곰이 그 걸음을 걷는 그런 방법이에요. 또 이런 수를 통해서 이제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서 이제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체력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무도 체조는 또한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거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데요. 유연성과 평형 감각을 기르는 데에도 그만일 듯 싶습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고 나서 이렇게 힘이 또 생겨요. 그래서 좋아요. 마음과 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로운 다스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했던 부처의 가르침대로 불가에서는 심신의 단련이라는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가보개혁으로 승곤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전국 도량에서는 심신 단련에 애쓰는 승려들 보기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골골사에서는 끊어졌던 불교 무예의 명맥을 잇고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행법이 이 선무도라는 운동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뜻도 깊고 의미도 깊은 운동이라 이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원력으로 제 수행을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힘든 부분을 이겨나가면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단어 호국 불교를 떠올려 보더라도 스님들과 무예 사이에는 깊은 인연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좀 어려운 거 마지막. 기본 발차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희가 하나씩 다 이렇게 한 동작으로 이렇게 여러 기본 동작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발차기라서. 한 가지만 보여주는 건가요, 그럼? 네, 한 가지만 보여드렸죠. 그럼 다른 것도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무도에 입문한 지 올해로 9년째 된다는 현기 스님을 비롯해 무예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인까지 현재 골골사에는 10명 넘는 인원이 수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주지 스님 죽비 소리에 맞춰 선무도의 품새라 할 수 있는 승형이 펼쳐집니다. 불가에서 몸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의 근원을 찾는 여정. 욕심과 집착에 가려진 내 안의 부처를 만나게 된다는 믿음입니다. 앉으면서 완전히 딱 연결돼서 딱 올라와야 돼. 이렇게.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정진하노라면 본래부터 흘렀을 생명의 기운에 가닿을 수 있다는 것이 선무도 정신입니다. 기초 동작이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견디고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몸이 이제 강해지는 걸 느껴요. 비록 외양과 복색은 달랐겠지만 명승지를 돌며 호연지기를 길렀을 신라 화랑의 수련 광경이 바로 이랬을 테지요. 보면 공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어하는 동작이랑 공격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보면은 손이랑 발이 같이 계속 움직여요. 어떤 동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찬다 치면은 저희 손모도 같은 경우에는 손도 같이 손날로 같이 살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화랑의 무사도 정신은 신라 삼국 통일의 초석이 됐으며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우리 민족 정서 함양에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화랑도 수행의 기초가 됐던 무예, 거기 맞닿아 있는 선무도의 동작 하나하나가 이제 보니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는 천지 만물을 깨우며 묻 생명을 미혹에서 깨우는 의식으로 사찰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선무도의 유명세 덕분에 템플스테이 명소가 된 골굴사는 첫 번째 예불에도 참석자가 많습니다. 자연보다 한 발 앞서 새벽을 깨우고 나를 깨웁니다. 자, 이제 모두 합장하시고
바로공양이 시작됐습니다. 승려의 밥그릇을 뜻하는 바로우는 밥과 국, 반찬 그리고 물을 담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찰에서 공양할 때는 이렇게 대중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밥 한 술 뜨는데도 예법을 정하고 거기 맞춰 행동하는 것을 수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먹을 만큼만 담아 남거나 모자라지 않게 합니다. 바로공양할 때는 유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하고 맛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말을 삼가 잡념이 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주받은 공양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끔 하기 위한 오랜 전통입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받아두었던 물로 바로를 헹구고 깨끗이 닦아 처음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음식으로는 배를 채우고 기율로는 정신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바로공양의 참뜻입니다. I like Korean food and I like the ceremony also. A little bit difficult when I'm not used to crouching down like that, but that's okay. Yeah. 생명이 존재하는 한 늘 깨어있기를 앙망하는 불가의 법도대로 하루의 수련이 또 열립니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인이만큼 무예를 연마할 때, 특히 도구를 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고 이 검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오직 방어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꼭 검을 써야 될 때 그때만 이 검을 뽑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굳어지면 열리기 어렵고 치우치면 조화를 꾀하기 힘드니 우주와의 합의를 바라는 수련의 길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머리를 깎고 다시 출가를 해서부터는 이제 동적인 것보다는 그죠? 정적이고 그죠? 자기 내면의 내공을 먼저 수련해야만 그 동적인 게 따라와주고 그죠? 내 몸에서 받고 선무도의 선이 왜 선인지 제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알게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릴 때와 다르지 않은가. 예로부터 자연의 기운이 신묘한 곳은 존재와 우주의 비밀을 찾는 이들에게 크고 작은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죠. 이곳 경주 양남 주상절리처럼 말입니다.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님을 머무르고 비워내고 다스리면서 깨우쳐 주십시오. 고요하지만 단단한 그대들의 선택이 매일 한 발짝씩 더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